윤석열 전 총장의 손바닥에 한자로 새겨진 임금 왕자가 종일 화제였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물론 여당에서도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지난 1일 국민의힘 5차 토론회입니다. 손짓까지 더해 열변을 토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바닥.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자로 왕이 적혀 있습니다. 눈에 확 띌 정도로 선명합니다. 한 번뿐이었을까요? 지난 토론회 화면도 찾아봤습니다. 2차에서는 보이지 않던 글씨가 3차와 4차 토론회에서는 확연히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3차례 잇따라 손바닥 한가운데 왕자를 적고 나온 겁니다. 윤 전 총장을 겨냥해 대장동 비리도 모자라 이제는 무속인까지 등장하는 역사상 최악의 대선 경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맹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러다가 이게 최순실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번 일꾼인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술에 의거한 것인지 왕자를 써가지고 부적처럼 들고 나오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배에다가 왕자 그려봤던 경우는 있습니다만 자기 손바닥에 왕자 그려놓는 이런 경우는 난생 처음입니다. 대통령을 왕인 줄 아는 사람이 1등을 하고 있는 야당의 처지도 좀 안 됐습니다만 1일 1망원이란 별명까지 얻었던 윤석열 후보. 말이 문제가 되니까 아예 입을 닫고 사시던데 그렇다고 과면 토론회까지 대타를 쓸 수는 없겠죠. 망원 중에 망원. 윤석열 후보의 노동 문제 인식 수준.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도리도리는 도대체 몇 번이나 하는 거야? 한번 세볼까? 제가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어디 다른 나라에서도 정치를 한다는 사람은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가릴 거 없이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표가 그쪽에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 노동자들이 어떤 개별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인데 그럼 노동자 편 좀 들어주면 안 되겠니? 편을 들어줘야 도움이 되지. 어쭈 을끼리 싸우라는 건가? 근로 조건에 관한 많은 아이고 이거 어지럽다. 그러니까 노동자 전체를 보는데 왜 기업 편만 드냐? 명확하게 사용자 편이 아니다. 그런데 120시간 죽어라 일만 하라고?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 그리고 논란이 됐던 최저시급 폐지. 뭐라 씹어 쌌나? 문제는 폐지라는 얘기 해본 적도 없고 당연히 그건 유지돼야 하는 것이고요. 최저 시급제라든지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다. 이러면서 기업 편이 아니다. 노동자 전체를 본다. 어찌 저렇게 뻔뻔합니까?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굴 철판 까고 저리 말하니 이거 무지 열받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이고 하나의 제도라서 인간다운 최저한의 삶이 가능하게 하는 최저선이기 때문에 이거 적정 임금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는 임금을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최저임금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은 경제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주 120시간 일해도 된다라든지 이런 말씀하고 결합시켜서 보니까 그냥 현장의 고통, 그러니까 한계 기업들의 고통에만 좀 천착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은 드려본 적이 없고. 자, 윤석열 후보는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다. 다 철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님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며 150만 원 월급 받으면 인정해줄게.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이죠. 한때 그 도리도리가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쩍벌 자세, 이른바 쩍벌 자세가 좀 구설에 오르고 있어요. 네. 자, 보시면 윤 전 총장이 최근에 행보를 하면서 청년들을 만났을 때도 저렇게 쩍벌, 그리고 또 저렇게 그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을 만났을 때도 쩍벌, 또 이준석 대표와 치맥 회동을 할 때도 쩍벌, 그리고 또 심지어 기자들과 만나서 120시간 얘기를 할 때도 저런 쩍벌 자세를 늘 한결같이 유지했다는 거죠. 자, 100번 양보해가지고 도리도리는 약간 귀염성이 좀 있는데 저 쩍벌 자세는 상당히 보기도 민망해서 더 구설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다른 당이죠.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충심인데 다리 좀 오므려라 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대선 주자에게는 태도. 정말 우리 헌정 질서를 파괴한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 앞에 송구하다고 사과 말씀을 하신 줄 알았는데 오늘 새벽에 정말 황당한 사진을 봤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누가 윤 후보님 댁에서 이 사과를 개한테 이렇게 주는 겁니다. 윤석열이 5.18, 12.12를 빼면 전두환이 잘했다고 말했는데 여론이 안 좋아지자 사과를 하고 그날 밤에 인스타에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렸다. 이 사진 이거 누가 찍었습니까? 제가 듣기로 예, 우리 집이 아니고요. 예. 우리 캠프의 그 SNS 담당하는 직원이 와서 찍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집이 아니고요. 네. 캠프에서 찍었습니까? 캠프는 아니고 아마 예. 저희 집 말고 예. 그 집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 후보님 키우는 반려견을 네. 그 캠프 직원이 데리고 가가지고 이 야심한 밤에 이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사과를 준 사람도 그 윤 후보님이 아닙니까? 검찰 외에 국정감이 전무한데 어디에 자신이 있습니까? 어느 분야에? 원래 한 분야에 네. 정점까지 올라가면은 어떤 일을 맡더라도 그 일머리라는 게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일을 하면 되는지 다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검찰총장까지 했기 때문에 어느 분야 맡겨놔도 다 잘할 수 있다. 저는 일하는 데는 제가 자신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가장 큰 문제가 법의 지배라는 대원칙이 지금 무너져가지고 민심이 등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법의 지배라는 대원칙이 지금 무너져가지고 민심이 등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제 장점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 물었던 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이재명 후보와 토론을 하면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아니 우리 홍 후보님 같이 이렇게 인신공격 안 하고 정책 가지고 얘기하면 정책이라는 게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검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제 사건도 처리하고 그러면은 이런저런 공부를 또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견문도 넓히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시죠. 후보님은 검찰총장밖에 안 했어요. 26년간 검사만 했는데 과연 정책으로 대결이 가능하겠느냐. 수소 경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이 R2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R200. R200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탄소 재생에너지 100%.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포괄안보 동맹하고 윤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안보 동맹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포괄이라고 하는 거는 군사 분야만이 아니고 경제, 첨단 기술, 또 기후 협약과 같은 국제 협력 문제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포괄적인 전략 동맹이라는 말씀이죠.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고 지금 윤 후보께서 새롭게 포괄안보 동맹을 하겠다면서 내세운 이 두 가지가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 합의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이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 후보님 그런 거 많으시잖아요. 이미 구직앱 있는데 구직앱 새로 만들겠다. 예술고인데 예술고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것도 이미 하고 있는데 네. 또 하겠다고 그러셔서 왜 하고 있는 걸 또 하겠다고 그랬냐 이게 말씀입니다. 글쎄요. 저는 하여튼 이런 다양한 분야에 군사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은 이 안보와 경제를 또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인 동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뭐 꼭 새로운 이론을 내야 되겠습니까? 공약으로? 제가 NSC 이미 회의했는데 NSC 그 회의하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봤는데, 시중에 후보님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후보님 그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 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뭡니까? 우리가 통상 디지털 전환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거는 우리가 한 30년 전부터 우리가 자료들을 다 디지털화하고 컴퓨터를 쓰고 또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을 해 갔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디지털 기기들이 전부 서로 연결돼 있으면서 정보 데이터들이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더 빠르게 해야만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이런 총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5G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것이 전부 클라우드에 모여서 집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부 저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나 인프라 쪽은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소프트웨어의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제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말씀.